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섹스 심볼로 기억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11가정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고 사랑을 갈구했지만 3번의 결혼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마릴린 먼로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총 11곳의 양부모 가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불행의 시작은 그녀가 겨우 9살이었을 때부터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던 어느 날 마릴린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웃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신고로 어머니는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되었고 마릴린은 너무 어린 나이에 유일한 보호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마릴린은 여러 양부모 가정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기보다는 부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양부모 가정에서 마릴린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서 집 앞 나무 위로 올라가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때로는 몇 시간씩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거리를 배회하던 마릴린에게 한 노인이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물었을 때 마릴린은 여기가 제 집인걸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양부모는 마릴린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영화관으로 보내 하루 종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루의 대부분을 영화만 보며 지내다 보니 마릴린은 자연스럽게 스크린 속 배우들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꿈이 생긴 마릴린은 학교 연극부에 들어가 연기를 배우며 조금씩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꿈을 갖게 된 15살의 마릴린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살던 양부모 가족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법률상 친자식이 아닌 미성년자를 다른 주로 데려가는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마릴린은 보육원으로 보내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육원만큼은 절대 가기 싫었던 마릴린은 16살의 나이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결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대는 5살 연상의 이웃 남자 제임스 도어티였습니다.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된 마릴린은 곧바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남편을 뒷받침하겠다며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생활을 시작하려던 순간 운명은 또다시 마릴린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남편이 군대에 입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전쟁은 마릴린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들이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군수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마릴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마릴린의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나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주제로 사진을 찍으러 온 사진작가였습니다. 무표정하게 자기 일만 묵묵히 하던 다른 노동자들과는 달리 마릴린은 카메라를 향해 은근한 포즈를 취하고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진작가는 마릴린의 독특한 분위기에 시선을 뗄 수 없었고 결국 정식으로 모델 일을 해보지 않겠냐며 화보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정식 화보 촬영을 하게 된 마릴린은 순수하면서도 꿈꾸는 듯한 그녀만의 매력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러 사진작가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일의 재미를 느낀 마릴린은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영화 제작사로부터 배우를 해보자는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릴린은 영화계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연기 경력이 전무했기 때문에 영화사는 일단 6개월 계약을 제시하며 그 기간 동안 연기와 춤, 노래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마릴린은 온 힘을 다해 교육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마릴린은 계약이 끝나자마자 해고당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연기력이 늘지 않는다며 영화사가 빠르게 손절한 것입니다. 큰 상심에 빠진 시기, 마릴린은 일상에서도 또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파병 갔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복귀한 남편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은 마릴린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병 가기 전까지만 해도 주부였던 그녀가 이제는 활발한 모델 활동을 하고 배우 준비까지 하고 있었으니 격세지감이었습니다. 남편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남성 잡지 화보를 찍으러 다니는 마릴린의 모델 활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배우 데뷔를 목표로 두고 있던 마릴린에게 여기서 멈추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결혼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후 마릴린은 모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영화 관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엑스트라를 모집한다는 공고만 나오면 촬영장으로 달려갔고 제작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마치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출구 쪽에 자신의 화보가 실린 잡지를 놓고 나왔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의 파티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인맥을 쌓으려 했고 그중 한 프로듀서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관계자들의 눈에 띈 마릴린은 드디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저예산 뮤지컬 영화 숙녀들의 합창이라는 작품에 무려 주연급으로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생애 처음 주연을 맡아 춤과 노래 실력을 선보인 마릴린이었지만 영화는 처참한 평가를 받으며 며칠 만에 극장에서 내려갔습니다. 또다시 계약은 해지되었고 인맥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써온 마릴린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월세와 공과금마저 밀리기 시작하자 절박해진 마릴린은 단돈 $50를 받고 전라 누드 모델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 덕분에 간간히 오디션 기회라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마릴린은 단역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대사 몇 마디 없이 요염하게 걸어가는 역할이었습니다. 마릴린은 일주일간 거울을 보며 여러 걷는 동작을 연구했고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이힐의 한쪽 굽을 깎아서 비대칭 높이로 만들면 더욱 골반을 흔들며 걷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독특한 걸음걸이 덕분에 마릴린은 배역에 선택된 것은 물론 원래 30초만 나올 예정이었던 것이 몇 장면 더 추가되어 3분 가까이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 3분 출연한 단역치고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마릴린은 각종 홍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감독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종종 마릴린을 언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어졌고 이때 기자들은 마릴린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으며 양부모를 11곳이나 거쳤다는 등 특이한 가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마릴린은 유년 시절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자신을 차별화해주는 홍보 요소로 거듭이 나자 이를 싫어해야 할지 좋아해야 할지 모르는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자
조니 하이드라는 영화계의 거물이 마릴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경력만 30년이 넘는 거대 에이전시의 부사장으로 수많은 유명 배우들을 키워온 인물이었습니다. 마릴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일찍 파악한 것인지 파격적으로 무려 7년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자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마릴린에게 환심을 사서 자신의 여자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결혼하자는 고백을 여러 번 할 정도로 마릴린에게 매달렸고 심지어 재산의 상당 부분까지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릴린은 사랑하는 마음을 돌려줄 자신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강압적으로 굴지 않고 계속 기다리겠다고 말해서 마릴린은 내심 고마웠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끝내 마릴린에게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마릴린은 이 남자가 실려간 병원으로 가서 펑펑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해줬던 사랑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껏 들은 사랑이라는 말 중 가장 진심이 느껴졌었다. 나 역시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끝내 감정이 생기진 않았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조니 하이드와의 계약 덕분에 꽤 많은 역할로 출연할 수 있었던 마릴린은 백침이 있는 역할로 처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 정글이라는 영화에서는 원래 대본에는 없었지만 누워서 대사를 하면 어떻겠냐며 편한 자세를 취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느낌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야릇한 분위기이기도 해서 이중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발의 백침이라는 컨셉은 꽤 각광을 받았고 비슷한 배역으로 캐스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라는 영화에서는 다소 모자란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스러운 여자를 연기했는데 이때 그녀의 백치미를 보여주는 명대사로는 프랑스라는 대륙에 가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있다가 있습니다. 또 나이아가라는 영화에서는 타이트하지 않은 치마를 입고 있어도 골반 움직임이 느껴질 정도의 특유의 워킹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오를수록 마릴린의 각종 패션 아이템들도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강한 색감의 핫핑크가 전례 없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훗날 마돈나, 마고, 로비 등 여러 유명인들에 의해 오마주될 정도로 마릴린의 핫핑크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 핫핑크 드레스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대로라면 좀 더 연한 핑크색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장갑과 신발 등 검정색도 중간중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릴린의 밝은 금발에 더 진한 색감이 어울린다는 것을 깨닫고 막판에 핫핑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패션계 아이콘까지 되어버리자 일각에서는 오히려 마릴린의 외모만 평가절하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들에 마릴린은 자신의 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역사의 길이 남을 한 기행을 벌이게 됩니다. 반짓꼬리 없이 초라한 감자 포대 하나만을 걸치고는 화보를 찍었던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아이다호산 감자라고 적힌 우스꽝스러운 포대를 입고도 마릴린의 관능미를 숨길 수 없었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 화보를 보고는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마릴린이 큰 영향을 미친 건 패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릴린 특유의 향기 역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기자가 잠옷은 어떤 스타일을 입느냐고 질문했을 때였습니다. 마릴린은 수줍게 웃으며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잠잘 때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건 오직 샤넬 넘버 5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몸으로 향수만 뿌리고 잔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릴린의 이 답변으로 샤넬 넘버 5의 매출은 급상승했고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30초당 한 병씩 팔리는 향수계의 스테디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마릴린이 향수를 뿌리고 잤던 이유는 당시 열악했던 촬영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서부극을 촬영했을 당시 마릴린은 사막 한복판에 있는 트레일러 숙소에서 지내야 했고 샤워 시설이 연결되지 않아 물이 안 나오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분 좋은 향을 유지하기 위해 잘 때조차 향수를 뿌렸던 것입니다. 마릴린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한 누드 화보 속의 여자가 마릴린과 너무 닮았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누드 모델 출신이냐는 질문이 빗발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화보 속 여자는 마릴린이 맞았습니다. 무명 시절 $50를 받고 찍었던 그 달력 화보였습니다. 이제 막 이름을 알리려던 신인 배우에게는 끔찍한 악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마릴린은 한 남자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최근에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 조 디마지오였습니다. 조 디마지오는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최고 야구 스타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불멸의 기록인 56경기 연속 안타라는 대기록을 세운 인물이며 오죽하면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닷속에서도 양키스 팀을 믿으렴 그 팀에는 조 디마지오 선수가 있잖니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나 유명인이다 보니 조 디마지오는 언론을 어떻게 대해야 유리한지 잘 알고 있었고 마릴린에게 불법 행위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 솔직하게 인정하고 위트 있게 받아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마릴린은 기자들 앞에서 당시 집세도 밀렸고 차도 압류당해 $50가 있어야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다. 밥값도 없던 시기라 자주 굶어서 그런지 사진의 복근이 너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 농담을 하며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이런 쿨한 답변에 대중들은 마릴린에게 큰 호감을 느꼈고 이 사건은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다 주며 마릴린의 인지도 또한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의 기자 협회가 선정한 최고의 신인 여배우로 뽑혔고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본격적인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마릴린의 달력은 순식간에 주문량이 폭증해 800만 부가 팔렸으며 한 성인 잡지는 이 달력의 판권을 사들여 아예 마릴린의 누드를 특집으로 창간호를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박을 내면서 그의 가장 많이 팔린 잡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마릴린의 사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지만 막상 사진 속 당사자인 마릴린은 처음 받았던 $50 말고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조 디마지오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의 신혼여행지는 일본이었습니다. 결혼했던 시기에 디마지오가 일본의 야구 행사에 초청받게 되어 겸사겸사 일본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한 디마지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서는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일정을 보낼 줄 알았건만 공항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건 디마지오가 아니라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디마지오는 유명 야구 선수가 아니라 마릴린 먼로의 남편 취급을 받을 뿐이었고 모든 관심은 마릴린에게 쏠렸습니다. 마릴린이 손을 가볍게 흔들기만 해도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아시아에서 이 정도로 인기일 줄 몰랐던 디마지오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디마지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미군 장병들의 위문 공연을 다니던 마릴린 부부는 한국에도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으니 한국에 가서도 공연을 해주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인 마릴린 부부는 짐을 싸려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본 군 관계자는 남편분은 굳이 갈 필요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미군들이 보고 싶은 건 마릴린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디마지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상심이 컸던 것인지 그는 일본에 남았고 마릴린 혼자서만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용산, 철원, 대구 등 무려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쳤는데 당시 한국 날씨는 매일같이 영하 10도가 넘게 내려가는 숨만 쉬어도 입김이 나오던 강추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마릴린은 야외 무대에서 얇은 민소매 드레스 한 장만 걸치고 맨발로 하이힐을 신은 채 열정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을 떠날 때쯤에는 난생 처음 폐렴까지 앓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마릴린은 한국 공연을 했던 이때를 훗날 회상하며 자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말할 정도로 행복한 기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공연을 마치고 남편 곁으로 돌아온 마릴린은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그러했듯 집안일을 담당할 가정적인 아내를 바랐던 남편에게는 남편을 홀로 두고 타국 행사까지 다녀온 아내가 못마땅했습니다. 게다가 부부관계는 미국에 돌아온 직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바로 마릴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으로 역사의 길이 남은 치마가 휘날리는 장면을 찍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촬영장에 따라왔다가 촬영 과정을 지켜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올라올 때마다 속옷 끝자락까지 보일 정도로 아슬아슬한 촬영이 이어졌고 촬영장 주변에는 1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몰려 치마가 솟구칠 때마다 환호성과 휘파람을 불러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남자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생각에 남편은 울긋불긋한 얼굴로 현장을 떠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온 마릴린에게 삿대질을 하며 넌 수치심도 없냐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둘 사이는 더욱 냉랭해졌고 결국 결혼한 지 9개월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마릴린은 아서 밀러라는 인물과 인생 3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언론의 보도가 참 자극적이었는데 미국의 위대한 두뇌와 위대한 육체가 결합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렇듯 3번이나 결혼을 하게 된 마릴린에게 언론은 서서히 조롱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릴린이 맡아왔던 백치미의 배역들과 연관지으며 마릴린은 실제로도 멍청할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웠는데 하루는 마릴린이 기자에게 언젠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캐릭터를 연기해 보고 싶다고 하자 도스토예프스키의 스펠링은 아냐? 고 비꼬았습니다. 이렇듯 온갖 비아냥과 공격들이 난무했지만 그럼에도 마릴린은 그토록 바라던 임신에 성공하며 드디어 꿈에 그렸던 아늑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내디뎌도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언론과 대중들, 그리고 임신 중임에도 무리한 스케줄을 요구하던 소속사로 인해 결국 마릴린은 유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슬픈 사실은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2번이나 유산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힘찬 발차기를 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2번이나 사라지자 마릴린은 울부짖으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마릴린에게는 슬픔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마릴린의 병원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고 소속사는 마릴린에게 여배우의 생명은 이미지라며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마릴린은 유산을 하고 병원을 나오던 그 순간에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환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에도 있는 힘껏 가장 밝은 미소를 지어야 했던 마릴린은 이날 이후 안에서부터 더욱 멍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이 당시 쓰여진 마릴린의 일기장을 보면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글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 마릴린은 유일한 버팀목이던 남편마저 잃게 되는데, 사건은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던 날에 벌어졌습니다. 급하게 출근을 하느라 깜빡했는지 그날따라 남편이 늘 들고 다니던 공책이 거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릴린은 별다른 생각 없이 공책을 펼쳐봤는데 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결혼 전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마릴린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연예계를 겪으며 사생활 노출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진 마릴린에게 남편의 이런 행동은 완전히 신뢰를 깨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날을 계기로 감정의 골은 깊어져 마릴린은 인생의 세 번째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사라진 마릴린은 더 이상 온전한 자신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술과 수면제에 의지하기 시작하며 남의 시선과 기대치에 맞추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놓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이어지자 정상적인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위스키가 어디 있어요? 라는 한 줄짜리 짧은 대사를 무려 59번이나 NG를 낼 정도였습니다. 보다 못한 감독이 서랍 안에다 대사를 적어 놓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서랍에 있는지를 잊어버려 또 NG를 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처방 약들을 과도하게 먹다 보니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마릴린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존 케네디와 내연 관계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조차 한 사건이 터지며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나타난 마릴린이 몸에 딱 달라붙는 야한 드레스를 입고 끈적한 동작과 눈빛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자작곡을 불러줬던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질식할 정도로 숨막히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애인을 위한 이벤트 같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마릴린이 내연녀라는 소문에 더 불을 지핀 건 영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영부인인 제클린 케네디는 마릴린이 남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정색을 하며 파티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끈적한 생일 축하곡을 들은 케네디는 이렇게나 달콤하고 완벽한 생일 축하를 받았으니 이젠 정계에서 은퇴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또 이 불륜설에 불을 지핀 것은 한 마사지사의 증언입니다. 평소 마릴린과 친분이 있던 마사지사가 하루는 마릴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함께 있는 남자가 허리가 좋지 않아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마사지사는 당사자에게 증상을 물어봐야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며 당사자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마릴린은 주저하며 옆에 있는 남자에게 수화기를 넘겼는데 그런데 마사지사는 이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케네디 대통령의 목소리와 말투와 똑 닮아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허리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는 말입니다. 온갖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며 케네디 대통령의 이혼설마저 돌던 이 시기 대중은 하루아침에 도무지 믿기 힘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마릴린의 사망 소식이었고 이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36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맞이한 미스터리한 죽음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오랜 기간 함께 복용하다 보니 벌어진 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녀에게 처방되었던 약물들은 현대의학에서는 금기시되는 약이며 마취용으로 쓰일 정도로 위험한 약물이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대중들 사이에 퍼져나갔던 건 케네디가에 의한 타살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생일 파티 사건 이후 대통령과 마릴린 사이를 갈라놓으려 정치계에 거물인 케네디가가 총출동했다는 것인데 이 가설이 참 그럴싸했던 것이 마릴린이 사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케네디 대통령의 친동생과 매제가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마릴린의 집을 찾아간 것이 목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마릴린은 가정부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고는 이들과 긴 시간 방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시 잠에서 깬 가정부는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임에도 마릴린의 방에 불이 켜져 있던 게 이상해 노크를 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사람을 불러 창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이미 싸늘하게 누워있던 마릴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마릴린의 사망 소식에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두 번째 남편이었던 조 디마지오였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 디마지오는 이혼하고 나서도 유일하게 친구 관계를 유지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혼 후 힘들어하던 시기에 디마지오가 지난 날을 후회한다며 다시 연락을 했고 그의 진심을 느낀 마릴린은 그와 진지하게 재혼을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릴린이 사망하기 6개월 전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상담을 받으러 갔던 마릴린은 원치도 않게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디마지오는 한 걸음에 달려와 마릴린을 풀어줄 때까지 병원의 벽돌을 하나씩 부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전면에 물불 안 가리는 행동 덕분에 마릴린은 바로 퇴원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릴린은 디마지오에게 자주 의지했다고 합니다. 조 디마지오는 그 장례식 때도 보호자 자격으로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했습니다. 수많은 할리우드 관계자들이 방문했지만 그녀를 우울증으로 몰고 간 이유가 할리우드 관계자들이라고 생각한 디마지오는 관계자들 중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장례식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 3명만 초대되어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식 이후 디마지오가 한 행동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일주일마다 2~3번씩 그녀의 무덤 앞에 장미꽃을 한 다발씩 놓아준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가 놓아준 장미꽃은 장장 1000송이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정녕 마릴린을 끝까지 잊지 못한 것인지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84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임종 때 했던 말은 드디어 마릴린을 볼 수 있겠구나였다고 합니다.